이 장에서는 렌시타, 저항이라는 부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원으로는 저항기의 유형, 그 다음에 저항기의 저항값을 나타내는 칼라 코드, 그 다음에 저항값이 변화하는, 고정이 되지 않고 가변하는 저항기, 그 다음에 레오스타트와 포텐시오메타, 그 다음에 저항의 그 파워 레이팅이라는 전격 전력, 그 다음에 저항기의 고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항은, 그러니까 저항기죠. 그 저항이라는 부품은 두 가지의 주요한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전류의 흐름을 방지하는 그 저항 값과 하나는 전격 전력입니다. 또 다른 특성은, 저항은 R은 전류를 줄이거나, 그 저항값이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항값을 큰 거를 사용하면은 전류를 더 줄일 수 있죠. 그 다음에 필요한 전압 강화를 얻기 위해 사용된다. 자, 요거는 사실 새로 나온 건데, 예를 들면 저항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V는 이퀄 IR에서 전압이 발생이 되는데, 그 전압이 강화가 된다는 건 뭐냐면은 이 저항의 전류가 흐를 적에 이 저항을 통해서 흐르게 되면, 이쪽이 만약에 10V였다 그러면 여기에 전압 강화가 5V가 그러면 이쪽의 전위는 10V, 이쪽은 플러스 5V. 그래서 5V가 전압이 강화, 떨어졌다. 이런 걸 얻기 위한 회로에 사용이 됩니다. 이 전압 강화에 대한 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항이 안전하게 소모될 수 있는 최대 전력을 우리가 와테지 레이팅, 전격 전력이라고 하죠. 저항이 전력을 소모하게 되면 열이 발생하는데, 너무나 많은 열이 발생하면 저항이 타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전격 전력은 실제 소비 전력보다도 항상 커야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격 전력은 실제 소비 전력보다 약 2배 정도 큰 소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저항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선 저항기, 탄소 합성 저항기, 필름 저항기, 그 다음에 칩 저항기, 퓨즈 저항기, 서미스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권선 저항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선 저항기는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자기와 시멘트, 압축 종이로 된 절연체에 이렇게 코일을 감아가지고 저항을 만든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 권선 저항기는 저항값이 상당히 낮고, 그 다음에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고전류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크기는 지금 현재 5인치, 요거는 3인치짜리, 이게 상당히 큰 거죠. 크기가 크고, 그 다음에 전격 전력이 몇 와트냐면 50와트로 상당히 큰 전력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 권선 저항기의 특성은 뭐냐? 저항이 낮고 상당한 크기의 전력을 소모하는 고전류용 회로에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탄소합성 저항입니다. 보통 실험실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탄소합성 저항기는 탄소나 흑연 분말 절연 물질과 혼합해서 만들죠. 그 다음에 주석으로 도금된 구리선이 달린 금속 캡에다가 연결해서 이 구리선, 그래서 이거를 리드 와이어를 끄집어내서 회로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되죠. 이 지금 현재 탄소합성 저항기 요 실물 사이즈 요거는 전격 전력이 2분의 1 와트짜리입니다. 아마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을 여러분이 할 겁니다. 다음은 탄소 필름 저항기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탄소 합성 저항기에 비교할 적에 탄소 필름 저항기는 허용 오차가 작고 온도 변화 또는 사용 시간에 따른 특성 변화가 작고
잡음이 작게 발생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저항기입니다. 금속 필름 저항기 역시 허용오차가 매우 작고 온도 변화나 사용 시간에 따른 특성 변화가 거의 없고 발생 자음도 적은 저항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표면 실장 저항기 또는 칩 레지스터라고 얘기하죠. 이게 실제 크기인데 상당히 작죠. 작고 다른 그 소재와 달리 리드 와이어가 없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쪽에 끝에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전극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칩 저항은 보통 우리가 휴대폰 같이 아주 작은 그 전자 장치나 또는 그런 걸 만들 적에 일반 앞서 설명했던 그런 큰 저항을 넣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칩 부품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칩 부품은 온도에 안정적이고 기판에 금속 전극을 직접 납땜합니다. 기판에다 이걸 놓고 여기 이 부분을 이제 납땜을 하죠. 그래서 기판에 직접 그 연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표면에 마운트 한다고 해서 서피스 마운트 레지스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근데 보통 우리가 칩 저항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다른 저항기들에 비해서 매우 작죠. 아주 작습니다. 칩 부품입니다. 다음은 퓨즈 저항기입니다. 이 퓨즈 저항기는 전격 전력을 초과하는 경우 타서 쉽사리 끊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회로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런 건선 저항기인데 퓨즈의 기능과 전류를 제어하는 저항의 기능 두 가지 기능을 가진 저항기를 우리가 퓨즈 저항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서미스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미스타는 온도에 따라 특성이 변하는 가변 저항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족 온도가 변하면 저항값에 따라서 변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온도가 증가되면서 저항이 증가되는 게 있고 온도가 증가되면 저항이 감소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경우 온도가 증가되면 저항이 증가하는 그런 서미스터를 PTC 서미스터라고 얘기하고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저항이 낮아지는 그런 서미스터는 NTC 서미스터라고 합니다. 그 서미스터의 여러 종류죠. 이러한 서미스터는 전자회로에서 온도 측정, 온도 제어, 온도 보상을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자입니다. 다음은 저항의 값을 나타내는 컬러 코딩에 대해서 저항의 색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탄소 저항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색을 사용해서 저항값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색깔에 숫자를 부여하고 이러한 컬러 코딩은 표준화되어 있죠.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컬러 코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저항의 경우 밴드가 4개 내지 5개 있는데 첫 번째 밴드, 그 다음에 두 번째 밴드,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밴드는 첫째 자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밴드는 둘째 자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밴드는 10의 승수, 10의 지수가 되고 네 번째는 우리가 허용 오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밴드의 금색이면은 골드 컬러면은 5%의 허용 오차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실버 컬러인 경우는 10%의 오차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컬러에 따라서 우리가 코딩이 되어 있는데 블랙 0번, 브라운 갈색 같은 거 1번, 레드 2번, 오렌지 3번, 옐로우 4번, 그린 5번, 블루 6, 바이올렛 7, 그레이 8, 그 다음에 화이트 9. 그래서 이렇게 컬러가 코딩이 되어 있는 걸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옴 이하의 저항의 경우는 세 번째 띠, 10의 지수승이죠. 세 번째 띠요. 이 세 번째 띠, 이 세 번째 띠.
세 번째 띠에 금색 또는 은색, 여기 지금 금색을 사용했죠. 금색 또는 은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금색이면 0.1을 곱하고 은색이면 0.01을 곱합니다. 이 경우는 10옴 이하의 저항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10옴 이상의 저항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경우를 보면은 레드가 2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린이 5, 다섯 번째가 돼요. 그래서 25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밴드가 빨강, 적색이죠. 2번이기 때문에 25 곱하기 10의 자승. 이거는 2500옴짜리. 그러니까 2.5kΩ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경우를 보면은 역시 적색 2번, 그 다음에 녹색 5분이니까 25 곱하기 검정이 뭐예요? 10의 1번이죠, 1번. 그러니까 25 곱하기 10의 1승. 그래서 25. 자, 이거는 빨강, 녹색이니까 25. 그죠? 25인데, 여기가 금색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가 금색이에요. 세 번째가 금색이니까, 결과적으로는 0.1을 곱하니까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니까 2.5옴이고, 이게 은색이기 때문에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거는 금색, 이쪽도 금색이기 때문에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와 같이 저항에 그려진 그 칼라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칼라 코딩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항값을 계산하는 것이 우리가 칼라 코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차죠. 그 네 번째, 우리가 이거 네 번째 밴드가 이제 여기 보면 옐로우, 바이올렛, 레드. 그러니까 옐로우랑 바이올렛가 47이 되죠. 47. 그죠? 47에, 그 다음에 레드가 2니까 10의 4승. 그러니까 4.700, 4.7K짜리 옵니다. 4,700옴짜리. 그런데 맨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골드. 이 네 번째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톨러런스라 그래요. 보통 퍼센트로 우리가 표시하는데 저항값의 허용 오차가 되죠. 그래서 골드인 경우는 5%를 뜻하니까 4.700에다가 0.05를 곱하니까 235옴이 되죠. 그죠? 235. 그러니까 4,700보다 235만큼 큰 4,935라 4,007보다 235를 뺀 4465가 되죠. 그래서 이게 골드로 표현이 되면 이 회사에서 제조된 뭐 이 저항, 수많은 저항값이 저항이 어느 온도 범위, 어느 정도 범위냐면 4,465에서 4,935 요 안에 이 저항값이 존재한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저항의 톨러런스, 허용 오차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역시 뭐 허용 범위에 되겠죠.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은 갈색, 흑색이니까 1, 0. 그 다음에 적색이니까 10의 자승. 그죠? 1K. 그 다음에 골드니까 1에서 55. 0.5%니까 950에서 1050.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게 이제 3번, 9번, 그 다음에 10의, 갈색이 이제 10의 1성. 39 곱하기 10을 했으니까 390. 그 다음에 허용오차. 그죠? 골드 0.5니까 370.5에서 409초. 이렇게 계산하게 돼요. 이거 역시 적적이니까 22. 그 다음에 이건 등색이니까 10의 3승. 그래서 22 곱하기 10의 30이니까 22K. 그 다음에 허용오차. 그 다음에 이거 역시 1, 갈색, 그 다음에 흑색, 0, 그러니까 10이죠. 10. 그 다음에 곱하기 요 그린, 10의 6승, 6번. 그래서 10 곱하기 10의 6승이니까 1.0 곱하기 10의 5승, 여기 5승, 이거 5승이죠. 그러니까 10의 6승에서 1메가옴. 그래서 오차 보면은 950K에서 1.05 메가옴.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네 가지 밴드만 있었는데 이 5가지 밴드로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같이 5가지.
그래서 이건 뭐 특별한 경우니까 5가지 밴드 있는 경우도 역시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밀한 경우에 사용되는 저항의 경우는 5가지 밴드인 경우도 제작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저항의 가운데 단일 검은색을 띠는 0, 제로옴이죠. 제로옴. 저항이 0인 걸 뜻하죠. 그래서 회로기판에 두 점을 연결하는데 보통 사용을 하고 이 저항값은 0이지만 전격 전력값은 일반적으로 보통 8분의 1와트나 또는 4분의 1와트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한 거는 저항이 고정되어 있는 고정저항기였지만 지금부터는 저항이 변하는 베리어블 레지스터, 가변 저항기죠. 그 다음에 가변 저항기의 심볼은 저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 가변 저항기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가감 저항기, 레오스타트라는 거고요. 하나가 전이차계, 포텐시오메타라고 됩니다. 그래서 레오스타트와 포텐시오메타 2가지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레오스타트는 회로 내 전류를 변화시키는 거고 전이차계는 전압의 양을 변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그런 가변 저항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일단 레오스타트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보면 단자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2개의 단자고 부하와 전하를 직렬로 연결해서 쓰고 이 용도는 뭐냐면 전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전류를 변화시키는. 뭐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죠.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이게 증가되면 이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감소가 되는 걸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텐시오메타는 전이차계에는 레오스타트는 2단자 수자인데 이 포텐시오메타는 단자가 하나 또 있습니다. 3단자입니다. 레오스타트는 이것이 이쪽으로 연결되거나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단자가 2개 있지만 이건 단자 3개. 그래서 이 말은 양쪽 끝 단자에 전압을 연한다. 이쪽 단자와 이쪽 단자에 전압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 저항값을 조절하면서 이쪽과 이쪽이 우리가 필요한 전압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양쪽 끝 단자에 단자 중에 양쪽 끝 2개의 단자에 전압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가변압으로 전압의 크기를 조절해서 외부 회로와 연결해서 사용되는 그런 소자를 우리가 포텐시오메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오스타트의 모형입니다. 그죠? 저항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항값이 돌리면서 저항값이 변화시키는 이걸 우리가 레오스타트. 단자는 2개. 이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가 레오스타트가 전류의 흐름을 제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에다가 우리가 저항을 넣고 전류계를 넣고서 이 레오스타트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옮겨가면서 뭐를 제어할 수 있다면 전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5V고 5ohm에다가 그다음에 전류계를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 찍고 그다음에 이 레오스타트를 이제 연결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레오스타트는 가감 저항이기 때문에 0에서 5ohm 사이를 변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단자가 1번 단자가 2번 단자로 왔을 때는 저항값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단자 이쪽으로 쭉 옮겨가지고 저항이 0일 때 보면은 이거는 0이고 이건 5니까 1.5V를 5로 나누게 되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5분의 1초가 0.3A가 되죠. 근데 반대로 여기에서 2에서 1로 이렇게 되면은 몇 ohm이 되냐면 5ohm이 되죠, 맥시멈. 그러면 이게 저항이 5ohm이고 여기도 5ohm이니까 이때 흐르는 전류는 I는 R1 플러스 R2분의 V니까 결국은 10분의 1.5가 0.15A가 되죠. 따라서 이 레오스타트 경우는 여기 1번에서 2번을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저항값이 변화하면서 그때 흐르는 전류가
0.15A에서 몇 암페어? 0.3A까지 전류 흐름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데 사용하는 게 레오스타트다. 반면에 전이청에는 3개의 단자가 있습니다. 3개의 하나, 둘, 셋, 3개의 단자가 있죠. 3개의 단자가 있는데 2개의 끝단자, 1번과 3번 단자인 경우는 뭐냐면은 입력 전압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전압을 100V 사용한다면은 1번과 3번에 100V 인풋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2번과 1번 출력을 이 전압을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이때 출력에 아웃풋에 나오는 전압을 0에서부터 100V까지 변화시키면서 외부 회로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전압 제어 소자다. 그리고 3개의 단자다. 이와 같이 포텐시오메터 특성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저항의 전격 전력, 파워 레이팅 또는 와테지 레이팅을 하는데 전격 전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항기는 규정된 저항값을 가져야 되고 또한 전류에 의해 발생되는 전력을 소모하기에 충분한 전격 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항하면은 저항값만 갖는 게 아니라 2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가 저항값, 하나가 전력 전격 또는 전격 전력 2가지. 그 다음에 전격 전력은 물리적인 구조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 크기가 볼륨이 크면 클수록 높은 전력 전격을 갖게 됩니다. 전격 전력이 높은 저항일수록 높은 온도에서 동작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권선 저항은 우리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탄소 저항보다 실물이 매우 크죠. 크기 때문에 높은 전력 전격값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항기의 고장. 우리가 고장을 이제 앞으로 트러블이라고 하는데 저항기의 고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항기의 고장은 개방되거나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어지거나 또는 예를 들면은 1kΩ인데 1kΩ보다 아주 작거나 큰 값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볼륨 컨트롤이나 또는 톤 컨트롤과 같이 소리의 크기와 질을 조정하는 경우에 저항 소자가 오염되거나 낡아버리면 잡음이나 우리가 지직하는 소리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 같은 거 예전에 볼륨을 이렇게 컨트롤 하다 보면 지지직 같은 잡음이 나는 게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적인 특성을 해 저항기가 내부에서 단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다른 부품에 의해서도 단락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항기의 고장은 3가지로 보면 되죠. 하나가 개방되거나, 하나가 허용 오차 범위를 넘어서 보거나, 또 한 가지가 단락되거나, 이렇게 3가지의 경우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개방해야 되죠. 그래서 이 저항의 경우 이렇게 끊어진 거죠. 끊어지면 오픈되기 때문에 저항값이 어떻게 돼요? 무한대 값을 갖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kΩ짜리 5%,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5%의 톨러런스 값을 갖고 있는 건데, 이게 1.5K로 이렇게 허용 오차 범위가 벗어난 경우도 이게 저항기가 고장이 났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저항은 오메터로 측정을 하죠. 그죠? 그래서 저항에는 내부에 전화번이 들어있어서 외부 전원을 인가하지 않고 저항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자회로에 들어있는 저항의 값을 측정할 때는 그 회로에 전원을 반드시 꺼야지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항기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로 내에 있는 그 저항을 측정할 때는 그 회로 내에 전화번을 제거시킨 다음에 온메타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항기가 타버리죠. 전류가 많이 흘러서. 그래서 이게 타버리는 거는 그 회로의 어떤 부분이 단락이 되면 그곳의 저항값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큰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우리가 허용된 그 전력 전격을
오버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격적으로 초과되기 때문에 전류가 많이 흐르죠. 그래서 저항기가 타서 저항값이 사용을 못하거나 또는 완전 타서 끊어지거나 또는 일부 타가지고 저항값이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그 회로가 안정적으로 동작이 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그 2장에는 저항에 대해서, 저항이라는 부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예제를 여러분이 꼭 풀어보시고 뒤에 나오는 셀프 테스트와 연습 문제 홀수번도 풀어서 여러분이 지금 설명한 내용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